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중대장은 죄송하다라는 짧은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최근 캠프페이지 개발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은 상황, 관계 정상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민생 관련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송경 국회의원은 군 소음 피해 보상과 관련해 소음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감자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외교 자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감자의 품종과 재배 기술이 세계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인데요.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경찰과 함께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박모 훈련병에게 얼차려를 준 중대장 강모 대위와 부중대장 남모 중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의자들이 모습을 드러낸 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입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뒤따르던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월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신문 2시간여 만에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의자들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앞에선 피의자들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국군 장병 부모들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편입니까? 가해자의 편입니까? 피해자의 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조치, 이해할 수 없는 조치들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돼서 철저한 조사를 받아서 합당한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모 훈련병이 세상을 떠난 지 27일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프페이지 개발을 둘러싸고 시와 의회 간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21일 열린 시정질문에서도 격돌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열린 시정질문. 시의회에서는 최근 경색된 춘천시와 의회 간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춘천시와 춘천의회에서 갈등을 지금 증폭되고 있다는 게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시장님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 춘천시와 의회의 불협화음이 논란이 되자 나온 지적입니다. 지난 4일 열린 경제도시위원회에선 캠프페이지 개발을 두고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춘천시가 공모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점이 반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또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사업 추진부터 예산까지 주요 현안들에서 번번이 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의회와의 갈등이 지역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의견 조율 절차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갈등으로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의견 수렴과 그죠? 조율하는 절차로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적절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남은 민선 8기 2년을 위해선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금까지 시와 의회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어 협치하는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시의회 정례회 종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시와 의회 간의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운영에 난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한 패스트푸드 기업에서 당분간 감자튀김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수입하는 냉동 감자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감자튀김에 사용하는 수입산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에서도 개발되는 등 국내 감자 종류와 활용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구황작물로 도입된 지 200년, 감자는 이제 서민 밥상의 필수 식재료를 넘어 외교 자원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글입니다. 미국산 냉동 감자 수입 과정에 예기치 못한 공급망 이슈로 일시적으로 감자튀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길쭉한 모양의 전분과 수분이 적어 튀겼을 때 바삭한 특징이 있는 미국산 감자를 사용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 품종인 수미 감자는 크기가 작고 전분이 많아 부서지기 때문에 튀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국내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맞춰 지난 2019년 우리나라에도 감자튀김 전용 품종이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골든에그는 수미감자 대체 품종으로 등장해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과 맥주, 디저트까지 감자를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필요한 성분을 강화한 품종들도 잇따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후라든가 소비자 기호도에 맞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병들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에 강하고 그런 품종을 갖다가 이제 육성을 해서 농가에서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구황작물로 국내에 감자가 도입된 건 1824년. 우리나라는 식량난을 겪던 빈민국에서 감자 재배 기술을 수출하는 식량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1960년대부터 우리 감자 품종 개발 연구를 시작해 세계 최초로 수경 재배를 이용한 무병 씨감자 생산 기술을 갖췄습니다. 수경 재배를 통해 씨감자 종묘를 생산하는 실내 온실입니다. 땅에 심는 방식보다 생산량이 5배가량 높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 감자 품종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산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미 감자 원산지인 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등 20개 개발도상국에 우리 무병 씨감자 기술을 이전해 세계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t the time we imported all seed was imported from Europe. So only the certificate side was produced in our country. So we need in our country in general the average is around 400,000 ton. For seed. Now actually in our country we produce around 60 or 65% is locally produced. 농촌진흥청은 감자 전래 200주년을 맞아 절기상 하지인 6월 21일을 우리나라 감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춘 다양한 품종 개발과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재배 기술 개발까지 K 감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에 이어 이제는 민생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주 을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은요, 군 비행장 소음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요, 군용 비행장과 사격장 인근 지역의 소음도 측정 결과를 시민 누구에게나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장 중요한 이 소음도 측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민원인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주 갑 지역구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도 민생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는데요. 고용 증대 기업 세액공제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목적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또 면제 혜택 등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고용 증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말에 기한이 종료되는 현행 조세 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세 미만 3명 이상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이 취득세 감면, 면제 기간도 5년간 더 연장해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최근 다자녀 가정 가구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도 조례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인 유상범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 왔었는데요. 이번 감사헌법 개정으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면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역대 가장 빠른 오는 29일 문을 열고 여름 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릉시는 29일 오후 2시 경포해수욕장 중앙광장에서 개장식을 하고 공연 행사와 수상안전요원 교육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28일부터는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3일간 펼쳐지고 다음 달에는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는 오리바위 다이빙대와 연계한 종합 물놀이 시설, 어린이 해수풀장 등이 설치돼 운영됩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쯤 강릉시 주컨동 주컨교차로에서 SUV 승용차에 불이 났다가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차량이 완전히 불에 타고 인근 전신주까지 불에 그을려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태장 농공단지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태장 농공단지는 현재 108개 업체가 입주해 있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해 이탈하는 기업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원주시는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해 구역과 지번별로 건축 가능 높이를 도식화하는 등 현실적인 고도 제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주경찰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매일 낮과 밤을 불문하고 경찰 50여 명, 순찰차 24대를 동원해 원주시 전역에서 실시되며 우회전 일시정지 등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 대상입니다. 원주경찰서는 지역 주요 도로와 음주운전이 자주 적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면허 취소 1건, 면허 정지 5건 등 총 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다음 달 열리는 국제 태권도 대회 행사장인 에어돔에서 관람객 대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결과 비상구 개방 시 5분 이내에 관람객 1,000명이 대피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춘천시는 훈련을 통해 안전 역량을 확인했다며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가 내년 1월부터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14일 공포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번에 공포된 조례를 보면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에 대해 지역화폐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삼척시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행정인턴 3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091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에 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